원자력 전문가라고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력은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전자공학, 원자력공학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학문이 전부 동원됩니다. 이 밖에도 지진, 지질 환경, 기상, 수문 등 여러분이 아시는 거의 모든 학문이 다 필요하죠. 원자력 전공자는 기본적으로 학위 과정에서 물리, 기계, 화공, 재료, 보건 등의 전공을 조금씩 배웁니다. 그래서 깊지 않지만 좀 넓게 아는 편이고요. 다른 기술에 대한 전공자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지만 대신 전체를 조망하는 것은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 협업이 있어야 합니다. 원자력 전공자는 10% 정도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하는지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자력 전공자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자력 전공 과정에는 안전공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자력 시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기술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행정적, 사회적 방법도 배웁니다. 소위 안전규제이지요. 다양한 과정에서 시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철학, 방법 등을 배우고 나면 스스로 신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과목을 통해서 원자력 시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설계되고 건설되고 운영되는지 배웁니다. 또 완전하지 않은 우리 인류가 위험한 시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거나 안전하다거나 하는 느낌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부분의 안전성은 수치와 과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계적 방법을 살펴보고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설계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따라 만들어지는 설계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일을 모두 통칭하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란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주 요건, 안전 요건, 기술 기준 등을 만족하는 설계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해석과 계산을 통하여 계통 및 기계 구성물의 기능, 성능, 구조, 배치를 결정하여 제작, 시공 및 시운전에 필요한 각종 도면, 기술 시방서, 시공 및 운전 지침서 등을 작성하는 일련의 개발 업무를 말합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설계 과정의 흐름은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예비 설계에 안전성 분석 결과가 어떻게 피드백되고 설계 안전성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그리고 설계 결과가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전 설계 과정에서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절차와 규정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따라하다 보면 서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러한 원전 안전 설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방사성 물질의 주 생성 원인 해결료의 손상을 방지하고, 만약 해결료의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의 환경 누출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원전의 안전 목표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과 인명 피해의 방지입니다. 그럼 원전 안전성은 어떤 원리로 확보될까요? 원전 안전성 확보의 기본 원리는 원자로심 내 핵분열에 의해 생성된 열과 냉각수에 의해 제거되는 열 사이의 불균형, 즉 PCM이라 불리는 출력 냉각 불균형을 방지하여 해결료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를 긴급 정지시켜 해결료에서 생성되는 열을 낮춥니다. 그리고 냉각수를 순환시켜 해결료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충분히 제거하죠.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료 온도 상승을 억제해
해결료 손상을 방지합니다. 다시 말해 PCM을 방지하는 것이 원전 안전성 확보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원전 안전 설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심층 방어입니다. 심층 방어란 사고를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원전을 설계하고 운전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다단계 방어와 다중 방벽을 합친 안전 개념으로 원전에서의 이상 상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되 만일 이상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더 큰 사고로 진전되는 것을 막고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안전 개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전 설계의 심층 방어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먼저 원전에서 이상 상태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원전 설계의 고유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안전 여유도를 충분히 갖도록 하는 보수적인 방법으로 설계합니다. 그리고 기기 고장 및 운전원 실수로 이상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원자로 보호 설비가 이를 자동 감지하여 원자로를 긴급 정지시켜 해결료 손상을 억제하고 중대한 사고로 진전되지 않도록 설계하죠. 또한 운전원의 실수와 기계적 고장에 대비한 방사성 물질의 환경 노출 방지를 위하여 물리적으로는 다중 방벽, 기능적으로는 다단계 방어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합니다. 물리적 다중 방벽이란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생성되는 해결료로부터 발전소 외부 환경에 이르기까지 방사성 물질이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5개의 방벽을 말합니다. 제1방벽 해결료 펠렛, 제2방벽 해결료 피복제, 제3방벽 원자로 냉각제 압력 경계, 제4방벽 경락 건물, 제5방벽 제한구역으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제한구역이란 물리적인 방벽이 아니라 가상의 방벽으로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거리 구간을 의미합니다. 기능적 다단계 방어 체계에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설계 기준 사고 범주 내에서 안전 설비를 통해 원전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는 단계이고 4단계부터 5단계는 설계 기준 사고의 범주를 초과한 상태에서 심각한 원전 상태를 수습하고 방사성 물질의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정상 상태를 유지하며 이상 상태를 방지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고유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안전 여유도를 높이는 보수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죠. 여기서 말하는 고유 안전성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결료가 음의 온도 반응도 계수를 갖도록 설계하여 사고 시 원자로 출력이 자연적으로 낮아지게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노심 냉각 측면에서 높은 자연순환 냉각 능력을 갖도록 원자로 개통 구조를 설계하여 펌프 정지 상태에서도 노심 냉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이상 상태를 제어하고 기기 고장을 감시하는 단계입니다. 사건 발생 시 원자로 보호 개통에 의해 원자로 운전이 정지되고 해결료가 건전성을 유지하며 사고로의 진전이 억제됩니다. 3단계는 사고를 완화하는 단계입니다. 공학적 안전 설비가 작동하여 사고 결과를 완화하도록 돕고 운전원은 비상 운전 절차서를 준수합니다. 이때 작동하는 안전 설비는 단일 고장 기준을 적용하여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을 갖도록 하며 기기가 고장나더라도 페일 세이프, 즉 안전한 방향으로 기능을 상실하도록 하고 공통 원인 고장에 대비하여 설계합니다. 공학적 안전 설비의 설계 특성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단계는 설계 기준 사고를 벗어난 중대사고 완화 단계입니다. 중대사고 저감 설비를 설계하고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울러 외부 냉각 수원과 전기 공급 등 다양한 보조 안전 계통, 예를 들면 이동식 안전 계통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5단계는 비상 대응 단계입니다. 주민 대피, 주민 방사선 피폭 저감 등 사고 관리 조치를 취합니다. 다단계 방호 3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공학적 안전 설비의 설계 특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중성입니다. 다중성은 한 계열이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다른 계열이 본래의 설계 기능을 발휘하도록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2개월 이상으로 계통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동일한 기능을 위해 서로 다른 동작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기기나 변수를 이용하여 한 방법이 고장으로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법은 성공하여 설계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냉각제 상실 사고 감지를 위해 가압기 저압력 신호와 경납용기 고압력 신호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변수가 사용되는 것이죠. 비상용 보조급수 계통에 모터 구동 펌프와 증기 구동 펌프를 동시에 설치합니다. 세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한 계열의 상실이 다른 계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기적,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페일세이프 특성입니다. 기기가 전력 상실 등으로 고유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그 기기의 상태가 안전한 방향으로 최종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통 원인 고장 대비 설계 특성은 설계 오류로 인해 두 계통의 기능이 동시에 다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전 안전 설계의 핵심 개념인 심층 방어 개념은 원전의 건설 및 운영의 각 단계에서 적용되지만 설계 단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환경 보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원전의 비전은 안전 설계를 통해 실현되고 안전 운전을 통해 증명됩니다. APR-1400은 대한민국 고유의 대용량 1400메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모델로서 국내에서 가동 중인 OPR-1000의 설계와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 용량을 높이고 안전성과 편의성,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특히 APR-1400은 설계 단순화, 설계 여유도 확보 및 인간공학적 설계 등을 통해 사고 저항력을 강화하고 다중 안전주입 계통과 안전정지 계통의 설계 보강, 사분면 배치 등으로 노심 손상 가능성에 한 차원 높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원자로 건물은 직경 150피트, 벽 두께 4피트에 233피트의 높이를 갖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단일 원통형으로 구성되며 지진 및 항공기 충돌에 안전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조 건물은 4계열 안전계통에 적합한 사분면 분리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한국 표준형 원전의 2차 보조 건물 및 원전 연료 건물을 보조 건물에 통합 설계하였으며 원자로 건물과 공동 매트 기초로 설계하여 내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보조 건물 156피트에 설치되는 주제어실은 인간공학적 주제어실 공간 구현과 근무자의 심미적 측면을 감안한 높은 천정고 및 곡선, 원형이 조합된 일체형 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터빈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며 원자로 건물에 대한 방사성 배치 형태로서 보조 건물에 인접한 장방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터빈 건물 135피트에 설치되는 주요 기기는 증기 발생기로부터 공급되는 고온, 고압의 증기를 팽창시켜 기계적 에너지인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터빈과 변환된 기계적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가 설치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설계대로 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 철근 배근을 하고 나서 콘크리트를 붓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계보다 더 굵은 철근을 사용하거나 철근을 더 많이 넣어서 촘촘히 배근하면 어떨까요? 철근이 촘촘하면 콘크리트가 사이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철근 자체는 튼튼할지 몰라도 콘크리트 구조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튼튼하게 하겠다며 변경하기보다 설계대로 시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 단계에서는 시공부서와는 별도로 품질 보증 검사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도면대로 시공하는지 감독하고 시공과 관련한 서류를 철저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레미콘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콘크리트 농도가 묽어지고 강도는 약해질 것입니다. 설계대로 적절해야 합니다. 위와 아래가 뚫린 원통에 콘크리트를 부은 후 굳기 전에 원통을 빼내면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면서 굳게 되는데요. 이렇게 굳은 콘크리트의 각도를 보면 콘크리트의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이라고 합니다. 합격한 콘크리트로 만든 원통형 샘플 9개는 콘크리트 시험실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생성 후 7일, 28일, 91일에 각각 3개로 강도 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타설된 콘크리트의 강도를 확인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원정 건설 시 철근을 배근하고 감독관이 오기 전에 콘크리트를 붓는다면 배근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홀드 포인트와 윈니스 포인트와 같이 입회 확인을 합니다. 감독관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시공 도면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표기를 해두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콘크리트를 붓는다면 모두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건설 단계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EQ, 즉 성능 검증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자재는 등급을 나눕니다. 모든 부품과 자재를 최고 등급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중요 부분은 원자력 안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고 그 다음은 일반 산업 등급을 사용하는 식으로 정하는데 이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트와 너트를 체결할 때 가운데 들어가는 와셔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을 원자력 등급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격이 여러 배로 높아집니다. 원전 사고에도 문제가 없도록 시험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부품의 시험을 EQ, 성능 검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인치 글로브 밸브의 경우 일반 산업 등급은 130만 원인데 원자력 등급은 650만 원으로 약 5배 고가이죠. 안전을 위해서는 원전 사고 시 고온, 고압, 습도, 방사선 영향에서도 반드시 올바르게 작동해야 하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런 부품은 심각한 고온, 고압, 습도, 방사선 영향에서도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시험하고 이를 통과하였다는 성적서와 함께 납품하도록 합니다. EQ의 경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방식과 규제기관이 검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또 제3자 방식인 보험회사 검사 방식은 서류 검사로서 QA, QC 서류와 인허가 기관 승인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공인검사단을 두고 거기서 별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검사하는 것은 용접 부위입니다. 용접 자체도 잘해야 하지만 용접하는 동안 사용할 용접봉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용접봉을 관리하며 용접 후에는 유관 검사를 하고 일정 부위에 대해서는 방사선 투과, 초음파 탐상, 자분 탐상, 침투 탐상 등 비파괴 검사까지 진행하여 용접 품질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규제 검사도 실시합니다. 규제 검사는 규제기관이 운영 및 사용 전에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인데요. 이 검사까지 통과해야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철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경납 건물은 1m 20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주 철근의 지름은 5.7cm이며 리타 7 규모의 지진에도 견뎌내도록 설계 시공되었으며 지금까지 지진으로 원전의 피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특히 2200m의 대량 콘크리트를 타설 과정을 보면 우선 콘크리트 플란트에서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이 일정 비율로 계속 공급되어 생산된 콘크리트를 레미콘으로 현장으로 운반하고 슬럼프 테스트와 몰드를 만들며 콘크리트 펌프카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연속 동작으로 어느 파트에서도 실수가 허용되지 않으며 완벽한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운전 단계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관행, 행위뿐만 아니라 제도, 운전, 정비, 설비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원자로 조종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 용량별로 면허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전에서의 운전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전에서 함부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해당 원전의 운전면허를 새로 따야 하는 것이죠. 또한 원자로 조종사 면허는 일반 면허와는 달리 상시 반복되는 자체 재교육과 법정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상실되게끔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 특성을 고려하여 6개조 교대 운전을 실시합니다. 24시간 내내 운영하는 일반 시설에서는 통상적으로 8시간씩 2교대부터 4교대까지로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원전에서는 원전의 안전 특성상 정기 시험조와 재교육조를 추가하여 6개조로 운영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적인 훈련과 정신적 훈련, 그리고 휴식을 통해서 근무 중 최대한 안전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모든 행위는 규정된 절차서에 따라 시행하고 철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합니다. 원전 운영의 운전, 시험, 검사, 정비, 운영관리 등 모든 행위 조치들은 승인된 규정과 절차서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있어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조작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서에 따라서 운전해야 하죠. 운전 분야에도 정상운전, 비정상운전, 비상사고 운전, 중대사고 운전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한 수많은 절차서들에 따라서 운전하며 절차서의 각 단계마다 조치 및 확인 후 서명을 하며 진행합니다. 또한 운전뿐만 아니라 시험, 정비 등 모든 조치 내용은 공식 문서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원전에 상주하는 규제기관의 감독관에게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든 기기는 정기적, 주기적으로 점검 및 시험을 실시합니다. 원전의 설비나 기기들은 정상운전 시 계속 가동하는 것들도 많지만 평상시에는 대기 상태로 있다가 비상사고 때만 가동되는 안전설비나 기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설비들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가동시험을 하여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필요시 확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등급 외의 설비나 기기들도 주기적으로 점검과 시험을 하여 기능과 신뢰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최우선 운영을 목표로 하며 지속적 안전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원전은 모든 부문에서 안전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안전성 향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안전한 행위 및 설비 상태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정조치 프로그램, 인적행위 개선 프로그램, 국내외 운전 경험을 반영하는 운전 경험 프로그램,
안전문화 분석평가 프로그램, 근본원인 분석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우수한 인력과 종사자들의 열정, 그리고 지속적인 설비 개선과 체계적인 안전성 향상 노력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그리고 폐지 단계에는 각 단계에 적합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죠. 즉,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은 국가가 규제 행위를 통하여 보장하는 것입니다. 안전성을 사업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개입합니다. 사업자는 재산 보호가 중요하지만 국가는 국민 보호가 중요합니다. 규제는 진흥이나 사업자로부터 확실하게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철저하게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법과 규정은 여러 학문 분야의 학회나 협회에서 정한 코드나 스탠다드를 원용하고 있으며 이론적 토대 위에서의 많은 실험과 운영 경험으로 증명된 기준에 충분한 공학적 여유 마진을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면 PSAR, 즉 사전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규제자는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설계를 검토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다중성과 다양성, 페일세이프 등 다양한 안전 개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코드나 스탠다드의 적용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환경 보전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목표로 하는 범위 내로 주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규제합니다. 건설 단계에서는 사용되는 부품이나 기계들이 규정에 맞게 제작되고 인증되었는지를 검사하며 발전소가 건설되면 해결료 장전 전에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각 기기들이 요구되는 조건을 잘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해결료 장전을 허가하며 그 이후에도 상업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실증받도록 합니다. 운영 단계에서의 규제는 우선 운영지침서에 대한 검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의 운영은 운영지침서에 의해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규제기관으로부터 충분히 검증된 것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료 교환 시에는 정기검사를, 다른 이유로 원자로를 정지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규제사항을 만족시킨 후 허가를 얻어 재가동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규제 기준 및 방법론과 최신 기술의 동향 및 적용 등이 세계적으로 공조되어야 하죠. 핵 확산 방지와 안전 규제 협력도 이루어집니다. 국제기구인 IAEA, OECD, NEA 등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IAEA는 세이프 컨벤션을 통해 안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체계와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결과를 각국에 통보하여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기관 간 협의체를 두어서 각국의 규제를 비교하기도 하고 어느 한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규제 경험을 다른 나라에 전파해서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규제는 정부기관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과 환경을 방사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는 과학적 근거와 관련 법, 코드와 스탠다드를 근거로 전문 기술자들의 심사와 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제3자적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보장하는 행위입니다.
원자력 규제는 원자력 이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국가 행위입니다. 설계와 기기, 시스템 등의 안전은 물론 인적 행위까지 규제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판단을 함으로써 운영자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성이 결심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의 핵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결료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응도 제어, 노심 냉각, 방사능 물질의 외부 누출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종합과학이 필요한 겁니다. 공학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방식이 있고, 또 운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안전규제라는 이름으로 개입해서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서로 얻은 교훈을 공유하는 체제도 유지되고 있지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거나 실수를 할 때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와 규정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전히 더 고민하고 보충합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불안하게 여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은 어떤 마음인지 함께 담소를 나눠보죠. 혹시 현장에서 경험을 하시면서 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뢰를 얻는 중요한 팁이었다 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있으시면 선배님들이 좀 전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계 사람들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설비는 고장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비 고장이 날 경우 원자로가 정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언론에서는 꼭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고장 정지와 사고는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을 보면은 꼭 고장이 나면은 고장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문이. 사실은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긴 걸 미연에 방지해서 정지를 시키는 건데, 그걸 오히려 신문에서는 때로는 정지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우리 과학을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아쉽죠. 우리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거에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게 하는 데는 정서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그냥 잘 만들고 잘 운영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잘 전할까 이런 데 관심을 좀 못 가져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원자력 분야에서 아까 말했던 고장이라든가 또 가끔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위에서 말씀하시면 노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에 관한 이거는 꽤 문제가 있는 우리 정신세계거든요. 근데 다행히 MZ세대가 되면서 이제 애들이 굉장히 쉽게 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봐도 이제는 문제가 있으면은 옛날보다 훨씬 편하게 이거 아닙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안전 문화가 그런 면에서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기틀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옛날보다도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손녀가 무슨 환경 토론에 나가는데 원전 반대 측이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큰일 났거든. 나한테 전화했어. 그래? 반대가 할 수 있지. 그러나 알고 반대하는 것하고 모르고 반대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이제 반대 이론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르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반대는 해라. 그러나 정확하니 알고 이렇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아주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각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원자력을 더 열심히 합시다. 숙제로 여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같이 열심히 하시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